1997년 4월 13일 제너럴 산토스에서 태어난 크리스틴 다세라는 어릴 때부터 눈에 띄는 외모로 동네에서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변함없이 잘 자라 성인이 된 다세라는 미인대회와 모델대회에도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며 모델 일을 시작하는데요. 적성에 맞지 않았던 탓인지 그녀는 얼마 안 가 모델 일을 그만두고 스튜어디스가 되어 필리핀 항공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스튜어디스 생활이 잘 맞았던 다세라는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남들처럼 가끔 SNS에 그런 자신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아름다운 외모 덕에 금방 팔로워가 올라서 얼마 안 가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17만 인플루언서가 되죠. 2020년 12월 31일 인플루언서가 되고 잘 나가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면서 전에 보낸 연말과는 다른 특별한 연말이 보내고 싶어진 다세라는 그녀의 이성 친구들이 여는 파티에 가기로 하는데요. 장소는 마카티에 있는 한 호텔. 같이 파티를 하기로 한 친구들은 롬멜 갈리다, 그레고리오 구즈만, 존델라 세레나. 이세 이성 친구들은 먼저 만나 호텔방에서 그녀를 기다렸고 저녁이 돼서 다세라는 호텔에 도착하게 됩니다. 호텔에 도착한 다세라는 처음 보는 남자들과 마주하는데요. 사전에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8명의 남자들을 더 초대한 거였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법도 싶지만 다세라는 원래 예정대로 8시부터 파티를 하기로 합니다. 8명의 남자들은 다른 방에 입실해 있었고 그들은 두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파티를 즐기는데요. 복도의 CCTV를 보면 그들은 매우 즐거워 보이죠. 그렇게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각자의 침실로 흩어지는데 만취 상태로 보이는 다세라는 한 남자한테 안겨 침실로 들어가죠. 오전 10시 그녀의 친구 갈리다는 잠깐 잠에서 깨 화장실을 갔는데 욕조에서 자고 있는 다세라를 발견합니다. 이 친구는 다세라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다시 잠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오후 12시 반쯤 다시 깬 갈리다는 여전히 자고 있는 그녀를 깨우려고 하는데 그녀가 잠에 든 게 아닌 의식을 잃은 상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급하게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다세라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은 복부 대동맥 파열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관련 질환이 있었기에 감정 당일에는 자연사로 추정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검사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과 별개로 특이점이 발견됩니다. 그녀의 허벅지 안쪽에는 멍과 찰과상이 있었고 무릎에는 타박상이 또 하체에는 흉터가 있었던 것이죠. 의심스러운 흔적들과 함께 체내에서는 남자의 정액이 발견되었는데 정황상 성폭행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담당이었던 마닐라 경찰서의 국장 하롤드 디스탈은 회견장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건이 성범죄 살인사건, 그것도 집단 성범죄 살인사건이라 발표하게 됩니다. 당시 함께 있던 그녀의 이성 친구 3명과 새로 만났던 8명, 총 11명이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새해부터 충격적이었던 이 사건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종결되는 듯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황상 완벽한 증거들로 용의자들의 자백만이 남은 상황에서 그녀를 처음 발견했다던 갈리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하며 범행을 부인했던 것이죠. 당연히 그의 말을 믿는 경찰은 없었지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의 발언이었습니다. 갈리다가 본인을 포함한 일행 11명이 모두 게이라고 밝힌 건데요. 11명이 모두 게이라는 것은 의심스러운 내용이었지만 수사 결과 이는 사실로 밝혀졌고 집단 성폭행에 대한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필리핀의 수사 경찰 볼드가 재수사를 시작합니다. 재수사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일단 사건 당일 CCTV를 보면 당시 다세라가 폭행을 당하거나 억압당하는 듯한 상황은 보여지지 않았을 뿐더러 굉장히 흥분해서 파티를 즐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중에 그녀가 스킨십을 시도했던 남성 한 명은 이를 회피하는 걸로 봤을 때 그녀에 대한 이성적인 관심이 없는 걸로 보였죠. 그리고 그녀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었던 대동맥 파열은 성폭행과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는 전문가의 자문이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그녀에게서 나온 정액의 주인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DNA 검사는 진행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검사를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끝내 검사는 없었고 재수사는 그들이 범인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흘러갔죠. 11명의 용의자에 대한 자세한 조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며 무죄로 판결, 석방되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가해자가 없는 다세라의 자연사로 결론납니다. 물론 수사의 흐름상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도 많기에 일부 필리핀 여론은 경찰의 위증을 의심합니다. 그러한 여론이 힘을 얻게 된 것은 용의자들의 배경이 사실 알고 보니 모두 재벌 2세였다는 점이었죠. 필리핀에서 그 입지가 상당했던 집안들이었기에 그들의 압력으로 경찰이 용의자들의 혐의를 없애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계속 여론 다수가 의문을 제기했다면 수사가 또 어찌 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애도와 진상 파악보다 먼저 사건을 이슈화시키려던 언론들은 그녀도 즐길 목적으로 그 자리에 갔고 그건 그녀의 탓이라고 하는
고인 모독적 보도를 하나 둘씩 내기 시작하는데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에 다세라의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경찰에 또 재수사 요청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의문과 억울함만을 남긴 채 형식적으로 마무리되었죠. 어떤 사건이든 피해자가 억울함 없으려면 투명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힘든 일이겠죠. 그러지 못했던 이번 사건은 영향력 큰 집안들의 개입으로 정말 사건의 실체가 덮어진 것인지, 다세라의 질환이 단순히 그때 발병돼서 자연사한 것인지 이제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괴이언이었습니다.